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 가보면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4층 유아용품 코너는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릅니다. 화려한 아기 옷과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먼지를 털며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반면 지하 1층 펫샵 코너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강아지 옷을 고르는 사람들, 최고급 유기농 사료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층의 운명을 가르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유모차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태우는 유모차보다 개 태우는 유모차, 즉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지마켓 같은 주요 오픈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2023년 말부터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2026년 현재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 데이터의 역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채우고 있습니다. 동네 소아과가 폐업한 자리에 동물병원이 들어서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자리에 애견 유치원이 성업 중입니다. 바야흐로 인구 소멸의 시대가 가고 반려 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것은 무섭다고 하면서 강아지 병원비 100만 원은 일시불로 긋습니다. 내 밥값은 아껴도 내 새끼, 즉 강아지 오마카세 비용은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펫팸족 혹은 펫미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랑의 이면에는 펫푸어라는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동물을 부양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이 파탄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는 사람보다 동물에게 위로받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펫 이코노미의 성장이 대한민국 인구 소멸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경제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펫 이코노미의 현주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난감처럼 사랑하며 데리고 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짝이 되는 동무, 즉 인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변화 속에 모든 경제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은 밥에 국 말아주거나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사료를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싼 화식, 자연식을 먹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휴먼 그레이드 등급의 재료로 만든 강아지 간식은 100g에 2만 원이 넘습니다. 사람도 못 먹는 영양제를 강아지 관절을 위해 먹입니다. 서비스 시장은 더 가관입니다. 강아지 유치원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입니다. 셔틀버스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고 선생님이 알림장을 써서 보내줍니다. 오늘은 철수가 간식을 잘 먹었고 친구들과 잘 놀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견주들은 흐뭇해하며 야근을 견딥니다. 강아지 장례식장은 사람 장례식장 못지않게 엄숙하고 비쌉니다.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기본 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 시장이 폭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리만족입니다. 나 자신은 좁은 오피스텔에 살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지언정 내 강아지만큼은 최고급으로 키우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투영하던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려동물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내 아이가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품 패딩을 입히던 부모들처럼 이제는 내 강아지가 공원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만 원짜리 명품 개모차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시욕과 애정 결핍이 결합된 기형적인 소비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펫푸어라는 신조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펫푸어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우스푸어, 카푸어는 들어봤지만 이제는 동물을 키우다 가난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동물 병원비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산책하다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MRI 한번 찍으면 100만 원입니다. 노견이 되어 신부전증이나 심장병이 오면 매달 약값과
검사비로만 50만 원, 1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한 1인 가구나 청년층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이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아프면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할부로 긁습니다. 갚을 능력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당장 내 가족이 아프니까요. 이들은 밥을 굶어가며 강아지 병원비를 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고 여행을 포기합니다. 오직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경제적 여력을 쏟아붓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가계 경제의 파탄입니다. 빚을 내서 사랑을 유지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르면 파산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눈물을 머금고 파양을 선택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동물에게 집착할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입니까? 저출산과 펫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정서적 빈자리를 동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대체 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양육비는 평균 3억 원에서 4억 원입니다. 돈만 듭니까? 내 커리어의 단절, 육아의 고통, 입시 전쟁,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등 투입해야 할 무형의 비용이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놔도 효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가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돈은 듭니다. 많이 들면 수천만 원 들겠죠. 하지만 아이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감정적 수익률입니다.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못생겨도, 내가 회사에서 잘려도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겨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이 작은 생명체만큼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외롭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인간관계는 계산적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무장해제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를 동물에게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라는 고위험 자산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확실한 행복 자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생존 본능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 개정 논의가 있을 정도로 동물의 법적 지위가 격상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고 사람들은 동물 학대 뉴스를 보면 살인 사건만큼이나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전쟁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노 키즈존은 늘어나는데 펫 프렌들리 존은 환영받습니다.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맘충이라 비하하면서 강아지가 짖으면 우리 애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라며 이해를 강요합니다.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람보다 개가 상전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개 유모차가 엘리베이터를 차지해서 사람이 못하는 상황, 공원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개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상황, 층간소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짖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갈등의 씨앗입니다. 반려인들은 내 새끼라고 부르며 인격체 대우를 원하지만 비반려인들에게는 그저 남의 집 짐승일 뿐입니다. 이 인식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한 펫티켓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동물의 권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펫 시장의 그림자도 짙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반드시 돈 냄새를 맡은 악마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아지 공장과 무분별한 분양입니다. 펫샵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좁은 철장에 갇혀 평생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모견들에게서 생산된 상품들입니다. 유전적 결함을 가진 채 태어나 경매장을 거쳐 펫샵으로 옵니다. 사람들은 그 귀여움에 혹해서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형을 사는 기분으로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쉽게 샀기 때문에 쉽게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펫푸어 이야기로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1년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제주도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급증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산에다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고려장을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펫붐의 이면에는 생명을 액세서리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펫 이코노미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동물 복지 수준이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기동물 보호소는 포화 상태이고 안락사되는 생명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인구 문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매일 나옵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반려동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한 종이 자신의 번식을 포기하고 다른 종을 양육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생존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립된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육박하는 시대,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고독사를 막아주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바꾼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사회도 분명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비싸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느슨하고 안전한 연대를 택한 것입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펫 산업은 유아용품 산업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 놀이터 대신 펫파크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카시트 대신 펫시트가 장착된 차를 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린이 보험 대신 펫 보험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자본은 이미 인구 소멸의 배팅을 끝냈고 펫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보다 동물에게 위로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나를 평가합니다. 너 연봉이 얼마니? 너 집은 어디니? 너 왜 아직 결혼 안 했니? 끊임없이 조건을 따지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든 거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체온을 그리워하고 나를 바라봐 줍니다. 우리가 개모차를 끄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찰 일이 아닙니다. 그 유모차 안에 담긴 것은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현대인의 지독한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들은 100만 원을 태워서라도 그 온기를 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동물이 주는 위로가 달콤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겪어야 할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훌륭한 동반자이지만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쏟는 애정의 절반만이라도 옆에 있는 가족, 이웃, 동료에게 쏟는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펫 이코노미의 폭발적인 성장은 역설적으로 인간 사회의 붕괴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개를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정작 진짜 가족은 해체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 유모차가 유아차보다 많이 팔리는 세상, 이것은 동물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외로움마저 상품화했습니다. 펫샵의 쇼윈도 앞에서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려는 것이 귀여운 강아지인지 아니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일회용 위로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대가로 치러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쇼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펫 이코노미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우리의 쓸쓸한 민낯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따뜻한 체온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그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부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일 테니까요.